네, 이번 시간에는 82회 실무시험 풀어보겠습니다. 82회 폴더 들어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텍스 하고 수험번호 이 두 개 16개입니다.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하면 실행이 되죠. 실행 82회 나왔고요. 문제형 A형이 있고 감독관 번호 1810 A형에다가 1810 엔터 하면 시작되죠. 실무 파트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 사업자 등록증, 회사 등록. 보시죠. 회사 등록 클릭해서 열어보고요. 비교해서 오류 있는지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상호명은 동방상사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 김동방 맞고, 사업 등록번호를 안 받네요. 10123333551. 오케이. 기업 연월일은 2005년 1월 1일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이거 틀렸네요. 서울 관악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 줘야 되고, 다음에 업태도 소매 맞고요. 종목은 전기 부품, 전자계산기. 이거 틀렸네요. 이것도 수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안양세무서, 여기 관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 줘야 되겠죠. 이 세 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 양화로 오케이. 양화로 숫자를 입력하다가 37번 길 10 괄호 열고 안양동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목이 전자계산기가 아니라 전기 부품. 그 다음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가 관악이 아니고 안양세무서. 안양 엔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일단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비교해 가지고 틀린 게 있는지, 누락된 게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현금 1,700만원 맞습니다. 다음에 당좌예금 1,800만원 맞고요. 보통예금 3,150만원. 틀렸네요. 보통예금 금액 수정해 줍니다. 다음에 외상매출금 1,500만원 맞고요. 대손충당금 15만원 맞고, 받으럼 1,250만원 맞고, 대손충당금 112만 5천원 맞고요. 미수금 330 맞고, 상품 1,300만원. 상품이 틀렸네요. 1,3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대여금 350만원 맞고, 차량 운반구 1,700만원 맞고, 감가상각 누객 400만원 맞습니다. 비품 550만원 맞네요. 감가상 누객 55만원 맞습니다. 임차보증금 200만원 맞고, 오케이. 이제는 부채자본으로 넘어갑니다. 부채자본. 외상매입금 1236만원 맞네요. 지급금 2980만원 맞고, 미지급금 450만원 맞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근데 보니까 단기차입금 밑에 있네요. 가수금 300만원 맞고, 단기차입금이 1300만원 맞고, 임대보증금, 이거 틀렸네요. 7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잘못 적혀 있죠. 오케이. 이거 세 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금방 보일 때 순서는 아래 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순서 바뀌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순서는 상관없고 그냥 계정 감옥하고 금액이 틀리면 틀린 거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수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통예금 이 3,150만원. 그 다음에 상품이 1,300만원이었죠. 1,300만원.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4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할 거 있죠. 여기 대차 차익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요.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 당사의 외상매출원과 지급원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 하고 하나하나 비교해보죠. 외상매출금 여기 있고요. 목포상사 500만원, 목포상사 500만원. 그렇죠. 순서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상호하고 금액이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전상사 550만원, 대전상사 550만원 맞고, 천안상사, 맞았네요. 천안상사 추가 입력합니다. 450만원. F2 천안상사, 금액은 450만원.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급업 여기 있죠. 클릭.
부산 상사 2천만 원, 부산 상사 2,200만 원, 2천만 원 수정해줘야 되겠죠. 2천만 원 수정해주고, 다음에 광주 상사 430만 원, 광주 상사 430만 원 맞네요. 그 다음에 강원 상사 550만 원, 강원 상사 550만 원, 맞네요. 그럼 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2033, 여기다가 2033. 상호는 미래전자. 동시 맞죠? 유형 동시. 거의 다 뭐 동시로 출제가 돼요. 동시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네요. 104085678 104085678 하나. 자, 08578 하나. 대표자는 오미래고요. 오미래. 업태는 도소매라고 되어 있고, 종목은 컴퓨터 주변 기기. 마지막으로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7길 11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역시 입력하고 나서는 오타 있는지 틀린 거 없는지 한 번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끄고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서 8월 15일 보겠습니다. 판매용 전기 부품 5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200만원. 판매용 전기 부품은 이건 뭐 상품이겠고요. 업무용 컴퓨터는 이거는 비품입니다. 그걸 선진기업에서 구입하였다. 대금 중 판매용 전기 부품은 당좌수표 발행 지급. 판매용은 당좌수표,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500만원 지급하는 거고요.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 그러면 이 200만원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입력합니다. 자변에 상품 판매용 전기 부품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비품은 업무용 컴퓨터 200만 원. 이거 대변에는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판매용 전기 부품 500만 원 당좌수표, 당좌예금이죠. 102번 당좌예금 50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대변에 하고 업무용 컴퓨터 외상, 그러면 미지급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선진전기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8월 30일이네요. 8월 30일. 원봉산사의 외상 매출금 2,580만 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대한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보통예금에 1,000만 원, 그리고 당좌예금에 1,280만 원 입금됐다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102, 당좌예금이 1,280만 원, 1,580만 원. 입금이 아니고 차변이죠. 또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이 1,000만 원. 1,000만 원. 이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은 108, 원봉상사 금액이 2,580만 대변에.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8월 31일. 서식 문제 쉽다. 8.3 회계부에서 구독한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납부 지급했다. 그럼 대변의 현금이고 도서인쇄비로 처리할 것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차변은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대변의 현금 금액은 3만 원 적어주면 되죠. 차변에 도서인쇄비 800번대 3만 원. 대변에는 현금 101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한 줄로 그냥 출금으로 입력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9월 10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9월 10일. 보죠. 또 서식 문제네요.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 업무용 차량 주유비니까 이거는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판관비로 입력하면 되고, 현금일 적립, 그럼 현금, 대변의 현금이고, 차변의 차량 유지비 5만원 입력해주면 되죠. 차변에, 차량 유지비 822번, 금액은 5만원. 대변에는 101 현금,
입력해도 되고 역시 출금으로 입력해도 상관없다는 거. 10월 1일로 가겠습니다. 10월 1일 10월 1일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대금 3억 원 그리고 취득세 5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 당좌수표니까 당좌예금, 대변에 당좌예금 합해서 3억 500만 원 나오고요. 차변에는 전액 다 3억 500만 원 다 토지로 하죠.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 3억 500만 원, 대변에는 당좌수표, 당좌예금 102 3억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6번으로 갑니다. 10월 25일 북구상사의 외상매입금 42만 원을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 원을 할인받고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외상매입금 42만 원을 지급했는데 2만 원 할인받았으니까 40만 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했습니다. 102 당좌수표가 대변에 40만 원,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42만 원, 부채 감소, 차변에 42만 원 외상매입금 적고 또 대변에 2만 원을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10월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 북구 상사 금액은 42만 원. 이제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 102번 당좌예금 40만 원. 또 대변에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보니까 매입 할인 별말이 없으면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입 할인 148. 금액은 2만 원.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11월 5일 보겠습니다. 국제상사의 상품을 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이체받았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금 200만 원. 국제상사 그랬죠. 써주고요. 차변에 당좌예금 102번 200만 원. 대변에는 선수금 국제상사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 보니까 일단 11월 22일로 맞춰주고요. 대전 상사에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9월 2일 수령한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중 6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잔액은 외상. 그러면 차변에 쓸 게 여러 가지입니다.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받은 게 60만 원 써주고 그리고 10만 원은 계약금, 미리 계약금 받은 게 선수금이죠. 선수금을 10만 원 써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외상 매출금 30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 받은 거 103번이 이게 아니죠. 보통예금 받은 거 103번이 6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선수금이 있죠. 선수금. 미리 받은 돈. 선수금 거래처 대전 상사 미리 받은 게 1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외상으로 한 게 외상 매출금 108번 나머지 금액 30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오류 수정 문제죠. 보겠습니다. 9월 30일 일단 들어가 봅니다. 9월 30일 분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차변의 세금과 원가, 대변의 현금,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거구나 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30일 대표자 소유 주택의 취득세 25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고 납부하고 세금과 원가로 외 처리했다. 대표자 소유 주택입니다. 이거는 회사 게 아니고 회사 업무용이 아니고 사장님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 돈을 사장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인출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인출금이고 현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그러니까 차변은 세금과 원가가 아니라 인출금이고 대변의 현금이 아니고 보통예금 103번이 되는 거죠. 보통예금 이렇게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써주면 됩니다. 금액은 25만 원 그대로고요. 11월 10일로 가겠습니다. 11월 10일 역시 보니까 비품을 50만 원짜리 샀는데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보면 11월 10일 카드 결제일에 신용카드, 국민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비품으로 해결 처리했다. 카드 결제일에 카드 대금 납부했는데 이걸 비품으로 해결 처리했어. 이러면 안 되죠. 해당 신용카드 대금은 10월 30일에 사무실 에어컨을 50만 원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이다. 11월 10일 회계 처리만 수정할 것 되어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분개를 했을 텐데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했을 겁니다. 그랬죠. 그 카드 결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11월 10일 날 카드 대금 나가는 날 이날에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는데 이거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지급금으로 해가지고 국민카드 걸어주는 겁니다. 미지급금 국민카드. 그래서 카드 대금이 예금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미지급금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넘어갑니다.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이니까 12월 31일로 놓고 1번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죠. 채권 외상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나오면 역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가가지고 엔터하고 대손상각 클릭해가지고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잔액이 2억 1,200만 원. 그리고 기존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66,000원 있고 1% 맞고 그렇다면 2억 1,200만 원 곱하기 1% 빼기 66,000원 해가지고 그 계산 결과 205만 4천원이 나왔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은 잔액이 4,42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기존의 잔액이 30만 원 있다. 1%다. 그렇다면 4,420만 원 곱하기 1% 빼기 30만 원 해보면 역시 계산 결과 14만 2천 원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산 반영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대손상각에서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전표 추가 클릭해 주면 되죠. 예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 12월 분영업부 직원의 급여 미지급 200만 원이다.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급여 미지급액 차변의 급여로 써줍니다. 차변의 급여 써주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써주는 거죠. 차변의 급여 800번대 801번 20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200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3번입니다. 인출금 계정 잔액을 조회하여 자본 계정에 대체하다. 인출금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해가지고 12월 말일자로 인출금을 찾는 거죠. 쭉 찾아보면 인출금 쭉 검색해보면 보통 자본 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쭉 찾아보겠습니다. 쭉 보면 여기 있네요. 자본 쪽에 인출금 있는데 차변에 30만 원 있고 대변에 마이너스 3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잔액이 대변에 마이너스니까 대변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대변 금액이 마이너스니까 대변에 플러스를 써주면 마이너스 금액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변의 인출금, 차변의 자본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 차변의 자본금 금액이 30만 원이었고요. 대변의 인출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출금은 기말에 없애주는 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회해서 제대로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 조회 클릭하면 반영이 됩니다. 자본 쪽에 인출금 보면 없어졌죠. 잔액 없어졌죠. 그래서 가운데 합계만 남아있는 이렇게 돼서 인출금 잔액을 없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까지 했죠. 4번 보겠습니다. 결산의 현재 보통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1,000원을 계산하시오.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되어 있으니까 이자 1,000원이 올해 이 수익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은 원래 대변이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1,000원, 차변에는 미수 수익이죠. 아직 기간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1,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이제 다 했고요. 마지막 7번 문제 조회하는 문제가 남아 있네요.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되어 있고요. 보죠.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유동부채 증가, 자산이나 부채 자본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가액 보시면 발생 증가액 보시면 월계표 월 사이에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전기 말 대비해서 얼마 증가 이러면 재무상태표를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월별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월계표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보면 월계표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동부채 아래쪽에 여기 있네요. 유동부채 있습니다. 보시면 유동부채가 있는데 얼마가 증가했는지를 물어봤어요. 부채는 원래 대변 잔액입니다. 그래서 대변이 훨씬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차변에 보니까 차변 금액이 잔액이 150만 원 있습니다. 대변 잔액은 4,349만 6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증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4,390원 여기서 차변 금액 150만 원을 차감을 해주면 돼요. 차감해 보겠습니다. 43493,600 빼기 150만 원 하면 4,199만 3,600원이 나와요.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3493,600 이 잔액에서 차변 잔액을 빼주면 원래 유동부채는 부채금액 대변이니까 순수하게 대변이 증가한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의 순수하게 증가한 금액 빼보면 차감해보면 4,199만 3,60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기도 들어서 계산해보고 이 금액 4,199만 3,600원 시험지에 적어 두시는 겁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월 말을 물어본다면 역시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월 말 5 엔터하면 5월 말에 그 잔액들이 나옵니다. 비품을 물어봤기 때문에 비품을 찾습니다. 비품 여기 비품 있네요. 비품. 물어본 게 장부가액이에요. 비품 가액을 물어봤다면 비품 원가는 5,200만 원인데 장부 가액은 감가 누계를 뺀 거죠. 그래서 2,900만 원이 됩니다. 2,900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3번 4월 말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물어봤고 금액 물어봤고 월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정과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처 원장으로 가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거래처 원장 클릭해서 4월 말 4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엔터 하면 전 거래처를 다 검색해 주죠. 그러니까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보니까 쭉 있는데 가장 적은 게 234만 8,600원 이거네요. 남산전기고 234만 8,600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조회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가지고 모든 메뉴를 다 꺼야 됩니다. 끄고 나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오케이 이렇게 객관식 문제는 다 클릭해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실무시험 답안 1번에 41993600 하고 2번에는 2,900만원 3번에는 남산전기 금액은 2348600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닫기 확인 노란 버튼 답안 저장 USB 저장 클릭 확인 하고 USB 제출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